오늘 강의할 내용은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프린트 보시게 되면 프린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소설이 있죠. 소설 이름은 경희입니다. 제목이 경희고요. 나혜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내용이에요. 양성평등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우선 이 소설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소설이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처음에 이 소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이 70년 이상 지나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크게 변화한 것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는요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혹시 왜 이 단어가 이 단어로 바뀌었는지 아는 사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남녀평등, 양성평등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 남녀평등, 양성평등. 자, 남녀평등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남자가 먼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봅시다. 부가 먼저 나오죠. 그쵸? 이게 왜예요? 왜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단어에서도 이게 뭐 별로 신경 안 쓴다면 안 쓸 수 있겠지만 이런 단어에서도 아버지, 남성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차별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성이라고 하는 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죠. 그쵸? 자,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의 성이 평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보편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단어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남녀평등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는 단어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고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네, 여성이죠. 여성 대통령을 가진 나라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성부라고 하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죠. 그쵸?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정부 부서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여성의 권리가 많이 올라갔다, 이거 신장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장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 영상 중에서 보여준 영상 있을 거예요. 여자답게 해보세요 라고 했던 그런 영상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위스퍼라는 회사에서 이제 광고성으로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보다시피 어떤 이제 카메라를 놓고 이제 어른들하고 아이들한테 여자답게 행동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성별에 관계없이 어른 여성들이 여자답게 뛰어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뛰죠. 그쵸? 여자답게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힘없이 던집니다. 그쵸? 그리고 여자답게 싸워보세요 하니까 이러고 싸우죠. 그쵸? 여자다움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 여자다움이란 뭘까? 얌전한 거? 또 뭐 조심스러운 거?
다소 못한 것,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혹은 나약한 것,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 내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나 아니면은 뭐 남자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얘기했을 때 여자다우게 해보세요 하니까 되게 바보스러운 행동을 해. 10살짜리 여자애들한테 여자답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뛰어요. 강하고 멋있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카메라 감독이 얘기를 해요. 자, 앞으로 여자답게 행동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답게 행동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답게 행동할 거예요. 나다운 게 뭔데? 선생님 첫 번째 시간에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쵸? 쌤과 치로 얘기하면서 자아 정체성 얘기했죠? 나다운 게 뭐냐? 나의 자아는 어떤데 늘 성찰하고 탐구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자라고 하는 어떤 성별에 고정관념이 있을 때는 내 자아 성찰하는데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거죠.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조금 어려운 얘기 했는데요. 훈육이라고 하는 단어 얘기했었죠. 자, 훈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교육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르면서 교육하는 거야. 기르면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정신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라고 했을 때 이게 기르면서 점점 이 친구를 이렇게 교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훈육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뭔가 약하게 행동하게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굴라는 거야. 여자애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만약에 진흙탕에서 이렇게 놀아요. 여자애가 더럽게 이러면 안 돼. 여자다운 건 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성의 입장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다운 것들은 없어지고 여자다운 것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왜? 그게 사회적으로 옳은 거라고 배우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남자하고 여자의 성을 갖고 있으면서 각자의 성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고민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왜 하면 안 되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왜 나는 꼭 이렇게만 행동해야 되지? 라는 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땡땡다움.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남자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애들은 어때요? 남자애들은 강해야 돼요. 울면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잘 먹고 잘 뛰어다니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왜 남자는 꼭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요? 여자는 늘 보호받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양성평등을 지향하는데 올바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남자라고 지금 남자 편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에 이거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성역할이라는 거죠. 그쵸? 성역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남자다운 건 뭔데? 여자다운 건 뭔데?
이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화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왜? 그러면 남자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즉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방해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여가 시간이나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게임한다던가 아니면은 놀러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엄마가 계속 규제하면 짜증이 나죠. 그쵸? 마찬가지야. 자, 나의 자아가 이런데 이 자아를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가 전혀 바꿀 수 없고 예전부터 늘 그래왔던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 역할에 대한 것이다. 아주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 선생님이 지금 하얀색 티를 입었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분홍색 이 셔츠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애들이 남자가 뭐 그런 거 입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왜? 남자도 분홍색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 역할에 고정관념을 갖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차별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로 쓴 거는 차별의 내면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프린트 보시면 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기사 하나 나왔는데 미국이야. 미국 그 어린이 책에 남녀차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양성차별이다. 양성차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초등교과서가 방귀에도 차별을 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직장에서의 봉급이 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소설 경이는요, 경이의 주된 내용은 이거야. 경이는 일본 유학생인데, 일본 유학생이면 일제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인텔리예요. 즉 지식인층,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왔을 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경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사람이야. 나는 여자이기 이전에 우선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소설을 선생님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공부 그냥 하면 되는데. 그쵸? 지금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아니라 여기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사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여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냐, 여자한테 큰일을 맡길 수 없다, 이런 거. 혹은 또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 축구 선수, 그 전까지는 여자가 무슨 축구냐, 혹은 뭐
축구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쵸? 근데 뭐 지소연 선수라든가 뭐 다른 그 여자 축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성적을 내고 있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우리한테 경희는 지금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부가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것, 결혼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도, 우리 사회 내부에도 여성이어서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굉장한 알게 모르게 주어지는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 어린이 책이 양성차별을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남자인 경우가 너무 많다. 웬만한 캐릭터들은 남자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중성적이거나. 선생님은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편이고 선생님 조카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겨울왕국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그 겨울왕국의 주인공이 여성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겨울왕국도요, 센카치히로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 자아 성찰, 자아 실현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남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잘못 쓰이면 사람들을 얼려버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갈래.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둬. 그게 레리꼬 노래잖아. 그치?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이 선생님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인권에 대해서 그 디즈니 회사가 얘기를 하는구나. 점점 사람들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 캐릭터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변했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옛날 기사긴 한데 지금도 주인공이 남자인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선생님 조카가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토마스 기차, 그 토마스 기차도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약해, 이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한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방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방귀에 대해서 차별을 갖고 있다. 왜? 방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신체적인 현상이잖아. 그치? 근데 여자는 방귀를 뀌면 부끄러워야 되고 남자는 방귀를 뿡 뀌면 그게 남자답고 상남자 스타일이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다. 남자가 끼면은 자랑거리, 여자는 부끄러운 일. 여자는 뭐든지 숨겨야 되고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여성에게 족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얘기를 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런 글들이나 그런 매체들을 조금 뒤로 하고 내 스스로 나답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담으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어느 다큐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아이들의 모방 심리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 아이들한테 어떤 방을 카메라로 보여주고 그 카메라에서 어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어른들이 인형에다가 한 인형이 이렇게 있었어. 인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인형에다가 착하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게 A그룹이었고 B그룹은요, 칼을 들고 이 인형을 찌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어요. 자, 똑같이 이제 A그룹과 B그룹에 있는 친구들을 똑같은 방에 데려갔어요. 방에는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인형, 똑같은 칼이나 뭐 이런 공,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자, A그룹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착하다, 착하다, 이런 그 행동을 하는 어른들을 봤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3세에서 5세 정도 됐을 거야.
이 친구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 아, 그래. 착한 행동을 해요. B그룹은 어떠냐? 똑같이 칼 갖고 싸움을 해요. 인형하고.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들이 차별이 내면화된 그러한 매체들을 봤다면 당연히 여자는 낮게 평가해야 돼. 남자는 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속 안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자라서 이 여자애를 찍어 누르고 이 여자애한테 막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진 않았는가? 혹은 나는 여자라서 참고 이 친구의 무례한 행동을 받아준 적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단순히 몇몇 매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면화돼서 성장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은 지웠는데 네 번째 나와 있는 기사가 이런 거죠. 아, 직업에서도 차별이 있다. 봉급이 차별이 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성이 주된 그런 인구가 되는 직종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직종은 여자들의 봉급이 남자들의 봉급하고 비교가 될 만큼 낮아요. 그런 직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되는 것은 요즘에 출산율 낮다고 얘기하죠. 예, 아이들을 안 낳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 낳아요. 근데 그게 여자의 문제냐? 혹은 어떤 시대의 문제냐? 이런 것들보다도 출산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직장에 면접을 봤을 때 가장 처음 물어보는 것이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똑같은 나이의 남성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게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인권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에요. 왜? 기업의 입장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줘야 돼요. 근데 출산 휴가를 주면 1년 동안 혹은 1년 이상 이 사람에게 봉급은 봉급대로 조금씩 주면서 국가에서 조금 보태주기도 하죠. 봉급은 봉급대로 주면서 다른 인턴 사원을 쓰거나 대체 인력을 동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자체는 보통 아직까지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출산하면 퇴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정이 생겼는데 출산을 했을 때 남성은요, 지금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일을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사 노동을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장도 별로 없고요. 내는 게 옳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럴 생각도 안 하죠. 그쵸? 자, 애는 둘이 같이 낳는 거잖아. 아닌데요, 선생님. 애는 여자만 낳는 건데요. 그럼 남자 때문에 여자가 그 10달 동안 고생을 하고 힘들게 아이를 낳는 거잖아. 그치? 같이 낳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같이 낳는 건데 왜 여자는 나의 일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왜 모성애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서 우리에게 강요되는가? 그런 지점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데 아빠의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그것은 왜 불편한 현실이 되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맨 마지막 프린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요점 정리입니다. 첫 번째,
강의의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점 정리. 첫 번째,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꿈에, 어떤 사람의 꿈에 다른 사람이 멋대로 잔소리를 하거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꿈에 다른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처럼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녀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은 다른 차별을 또 불러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약하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놀리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대로 잔소리하거나 편견을 갖고 해코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 혹은 지역에 따른, 민족에 따른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이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날 때부터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태어난 이유는요, 사실 자기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통해 그렇게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난 여자니까 이런 일들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난 남자니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대로 된 자아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매체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매체에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 아동들이나 성인들이 매체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한다. 자, 어려운 말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 아까 선생님이 다큐 얘기했었죠. 다큐에서 본 행동들을 아동들이 그대로 따라하죠. 자, 성인들도요. 그러한 매체들을 많이 보게 된다면, 차별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매체를 많이 본다면 자연스럽게 차별을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차별의 내면화를 매체들이 이뤄내고 있다. 동조하게끔 한다. 차별을 동조하게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모방 심리를 통해서 차별의 내면화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자,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진정으로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입견과 편견은 왜 없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 나의 선택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이 왜 중요하느냐?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숙제를 내주자면, 이런 것들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군대냐, 아니면 아이를 낳는 거냐. 자,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는 군대 가지 않은 대신에 애를 낳으세요. 이런 거. 혹은 여자는 임신이라고 하는 그런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여자는 그러면 임신 안 하는 대신에 군대를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